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범위는 제4장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영역의 3절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중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드린 후 5초 후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상황 중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물체를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립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4.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5.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정답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은 1. 평평한 바닥, 2. 건조한 바닥, 3. 정리가 잘 된 작업장, 4. 정비된 보행로, 5.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 정답은 5번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은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정비 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 적절하지 않은 계단 높이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2.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3.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4.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5.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답은 3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작업적 상황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에는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평평하지 않은 바닥,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입니다. 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어깨 통증 주요 증상은 1.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없어진다. 2. 움직임이 많았던 낮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3. 통증이 팔에서 시작하여 어깨 주변으로 방사된다. 4.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5. 팔을 들고 내릴 때 통증이 완화된다. 정답은 4번.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입니다. 어깨 통증의 주요 증상으로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아프며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이 어깨 주변에서 시작하여 팔로 방사되며 팔을 들고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 질환인 어깨 통증 증상은 1.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다. 2. 어깨, 팔, 손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다. 3. 현기증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두통이 있다. 4.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5.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긴다. 정답은 1번.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다입니다. 어깨 통증의 주요 증상으로 특별한 외상이 없었는데도 어깨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으며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손목 통증은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이 있고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며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증후군입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수근관증후군이라 합니다. 근골격 질환인 손목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1.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2. 팔꿈치가 머리끝에 닿도록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3.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눌러준다. 4.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한다. 5.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정답은 5번.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입니다. 손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은 손을 앞으로 향하게 또는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깁니다. 다음 중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의 감각 이상,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다. 2.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3.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된다. 4.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5. 밤에 통증이 악화되며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된다. 정답은 3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된다입니다. 수근관증후군 증상으로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이 아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됩니다.
다음 그림은 손이나 손목 부위에 저림과 통증이 나타날 때 확인하는 방법이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1. 수근관증 후군 자가진단법. 2. 팔꿈치 외측상과염 스트레칭 방법. 3. 팔꿈치 내측상과염 스트레칭 방법. 4. 코드만 진자 운동법. 5. 손목 관절 능선 운동. 정답은 1번 수근관증후군 자가진단법입니다. 수근관증후군 자가진단법은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증후군입니다. 대상자를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의 근육 손상 방지를 위한 방법은 1. 발을 모은다. 2. 허리를 구부린다. 3. 배에 힘을 뺀다. 4. 무게중심을 낮춘다. 5. 대상자와 간격을 멀리한다. 정답은 4번 무게중심을 낮춘다입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입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하고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리며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골프 팔꿈치라고도 하는 질환은 1. 힘주렴. 2. 팔꿈치 내측 상과염. 3. 오십견. 4. 팔꿈치 외측 상과염. 5. 수근관증 후군. 정답은 2번 팔꿈치 내측 상과염입니다. 팔꿈치 통증은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여 손목 관절까지 통증이 나타나며 팔꿈치 내측성과염은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골프 팔꿈치라고도 하며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테니스 선수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테니스 팔꿈치라고도 합니다. 작업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초기 치료 방법은 1. 손상 후 2주일 이내에 초기 치료를 해야 한다. 2. 냉찜질 시 얼음주머니는 이 시간마다 20분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3. 손상 후 초기 치료에는 온찜질이 좋다. 4. 온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5. 냉찜질은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정답은 2번 냉찜질 시 얼음주머니는 이 시간마다 20분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초기 치료는 손상 후 24간에서 72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하며 손상 후 초기 치료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좋으며 냉찜질은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키며 또한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상 부위에 축적된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과 통증을 줄여주는 데 필요한 초기 치료 방법은 1. 휴식, 2. 냉찜질, 3. 압박, 4. 올리기, 5. 온찜질. 정답은 3번 압박입니다. 압박은 손상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줍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입니다. 올리기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으로 부종을 줄여주며 압박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이고 통증을 줄여주고 냉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손상 부위의 스트레칭은 삼가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급성기 이후 치료 방법에 해당한 것은 1. 냉찜질, 2. 휴식, 3. 압박, 4. 올리기, 5. 온열 치료. 정답은 5번 온열 치료입니다. 급성기 이후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에는 온열치료, 전기광선 치료, 견인요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의 목적은 1. 혈액순환 저해, 2. 운동신경 감소, 3. 피로감 촉진, 4. 근육 긴장 완화, 5. 감염병 예방. 정답은 4번 근육 긴장 완화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하고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운동신경을 촉진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 전환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전신 스트레칭을 할 때 옳은 방법은 1. 동작은 최대한 크고 빠르게 한다. 2. 오랫동안 앉아있고 난 뒤에는 스트레칭을 삼간다. 3. 호흡을 멈추고 스트레칭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4. 통증을 느끼지 않은 범위에서 한다. 5. 하루에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오래 한다. 정답은 4번 통증을 느끼지 않은 범위에서 한다입니다.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으로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정되게 하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합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하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입니다. 스트레칭은 천천히 안정되게 하며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하며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며 스트레칭을 하면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